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의 아름다움 조선백자. 그 조선백자의 인생을 건 도예가가 있다. 바로 항산 이망택. 그는 사라져가는 우리 도자기의 진사기법을 35년간 연구, 2004년 대한민국 도자기 명작으로 선정됐다. 우리의 전통 도자예술 기법을 지키면서 묵묵히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다듬어온 이망택 명장. 지금 그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박할린입니다. 과거에 뿌리를 두지 않은 현재는 없고요. 또 현재가 없이 다가오는 미래도 없습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은 전통의 도예 기법을 35년 동안이나 아주 고집스럽게 연구해 오시고 발전시켜서 또다시 새로운 한국 도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도예 명장이십니다. 도예가 이망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오늘 뵈니까요, 선생님 마치 도인을 뵙는 느낌이에요. 일단 선생님, 저희 방송이 외국인들한테 많이 나가는데 네. 한국의 그 조선 백자를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육조 시대부터 이미 백자를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말기, 그러니까 9세기 중엽서부터 백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조선 백자는 고려 시대 때의 바탕을 해서 발전된 백자가 있고, 또 원말 명초에 만들던 그 백자의 영향을 받은 두 가지 계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전부 아주 경질의 단단한 백자 한 가지로 남았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백자는 하얀 그 백토, 철분이 없는 백토로 도자기를 빚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장신 문양을 한 다음에 무색 투명한 유약을 칠해서 높은 온도에 구워낸 도자기, 그것을 백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백자에는 색깔이 아주 우윳빛이 도는 이 백사 색깔이 있고, 또는 눈빛이 나는 설백색이 있고, 또 회색빛이 도는 또 회백색이 있는가 하면은 푸른 붓을 약간 먹으면 그 청아백자 또는 청백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다 백자인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예,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조선의 그 도자기 길을 이렇게 좀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네. 1592년 임진난 때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전 세계에서 백자를 만드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네. 중국하고 한국. 그래서 임진난이 났을 때 한국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당시에 도기 정도밖에 못 만들었을 텐데, 한국에는 아주 그 조그만 농가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아주 단단한 경질의 도자기를 쓰더라는 얘기죠. 거기서 그 일본인들이 크게 놀라죠. 네. 이제. 그 단단함에 놀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색깔에 뭐를 가져가려고 네, 했었죠? 그런 고온에서 익은 자기에 대해서 놀랬지만, 네. 또 거기에 들어있는 문양이나 이런 모든 도자기 기술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죠. 한국의 기술이 저는 다른 고고학자들한테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네. 한국의 도자기가 되게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예전부터. 왜 그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가요? 네, 중국이라는 대륙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큰 기술은 예를 들어 중국의 영향을 받지만 아주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독창적이고 한국 특유의 그 은근한 그 도자기를 새로 창출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희소성이나 그 디자인 면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그런 도자기가 한국 도자기입니다. 네, 아주 자랑스러울 만합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께서는 조선 백자의 그 진사 기법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오랫동안 지금 연구하고 또 전통을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진사 기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선생님. 네, 진사라는 것은 그 동을 주로 써서, 그러니까 구리죠. 네. 구리를 주로 써서 불 속에서 이 도자기의 붉은색을 내는 모든 것을 진사기법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려 청자, 그러니까 12세기 중엽에 고려 청자가 가장 완숙기에 붉은색이 잠깐 나옵니다만, 네. 고려 왕조가 바로 몰락을 하고 나서 조선 백자에서는 17세기 후반, 18세기쯤 돼서야
붉은색이 나오게 되죠. 예. 발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네. 예. 그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진사 기법의 그 도자기들인 거죠? 조금만 예, 설명해 주시죠. 뭐가 다릅니까? 아니면 다 지금 조선 백자에는 푸른색 또는 검은색 계열, 붉은색 계열 이렇게 세 가지 색밖에는 네네. 없어요. 네. 여기에 요 지금 큰 항아리에 있는 것이 지금 동을 원료로 해서 네네. 만든 지금까지 만들어온 진사 기법이 되고요. 네. 저쪽 것이 이제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네. 새롭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황금 진사 쪽입니다. 아, 황금 진사. 네. 가운데 것을 보면은 네. 붉은빛이 좀 나타나려다가 없어진 부분이 네네네. 있는데, 그 동이라는 거는 내화도가 낮기 때문에 불 속에서 저렇게 없어지고 날아가고 네. 변색이 되고 네. 이렇게 돼서 발색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기법이 되게, 뭐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그 네. 어떤 굽는 과정에서 지금 빛이 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그 도자기의 가마의 그 재임 상태, 또 그날의 어떤 기압의 높낮이, 또 바람이 부는 그 어떤 속도, 또 그 때는 그 연료의 어떤 젖은 상태, 또 불을 때는 사람의 어떤 컨디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해져서 예를 들어 도자기를 소성하게 되죠. 네. 근데 거기에 또 더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산소가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떼는 것을 우리가 환원 상태의 환원 소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또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공기 접촉을 많이 시켜서 불을 떼는 걸 우리가 산화 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도자기에 나오는 그 붉은색은 환원 소성에서만 붉은색을 띠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손으로 불을 떼면서 환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네네네. 네, 그래야만 또 이런 색깔들이 나는데 그러면 그 창작인으로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게 되면 나는 이 색을 원한다. 근데 그거를 그 컨트롤하기가 힘들면 그냥 어떤 그 도자기에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보통 일반인들이 지가지는 도자기는 뭐 불과 물과 무슨 바람의 예술 이렇게 너무 그 아주 고고하고 또 그렇게 그 신성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네. 도자기는 그런 불의 예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사람 작가의 손을 떠나서 가마 속에서 우리가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그 소송 시간, 그 굽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때문에 사람이 일부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 때문에 가마가 불에 맡겨진 어떤 그런 불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철저한 검증과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내가 이렇게 불을 예를 들어 뗐을 경우는 어떠한 도자기가 나온다는 거를 예를 들어 이미 예측하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도자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과학적인 실험과 오랜 동안의 예를 들어 시행착오를 겪은 예측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도자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을 내기라는 것은 그렇게 오랜 경험과 연구와 그런 데 대한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도 그 전통 가마 그런 기법을 고집을 하셔서 저희가 궁금해서 선생님의 일과를 한번 카메라를 들고 따라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자기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항산도예 연구소. 물레를 이용해 도자기를 빚고 있는 이망택 명장의 모습이 보인다. 그릇을 1차로 성형하는 작업이에요. 이걸 이제 만든 다음에, 항아리를 만든 다음에 또 한 12시간 정도 말리고요. 그 다음 이제 굽을 다듬으면은 그때 이제 온전한 항아리 형태가 하나 나오죠. 1차로 구워낸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작업 중인 이망택 명장. 고등학교 미술 교사였던 그는 조선 백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해로 35년째 진사 기법을 연구해오고 있다. 그의 곁에서 함께 작업하는 제자는 바로 이망택 선생의 큰딸 임창랑 씨. 그녀는 조선 진사 백자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수석 전수자로서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있다. 아버지한테 가장 배우고 싶고 또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은 모습은 고집과 집념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타협 없이 한 우물만을 계속 파오신다는 거는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 한켠에 이망택 명장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는 구리를 이용해 붉은색을 내는 진사 기법에서 나아가 최근 황금으로 붉은색을 띠는 황금 진사 실험에 성공했다. 금으로다가 그린 색깔이에요. 그 통진사하고는 이렇게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건 자색빛이 돌고, 요거는 지금 붉은색만 돕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전통 가마 문 여는 날. 장작으로 불을 때는 전통 가마는 손이 많이 가고 도자기 발색이 어렵지만 이망택 명장은 도자기 고유의 질박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전통 가마를 고집한다. 선생의 작품 탄생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가운데 1200도의 온도를 이겨낸 작품들을 하나 둘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망택 명장. 이게 잘 나와서요. 이 칸에서 특급이 여기서 몇 점 돼요? 그게 홍시, 목단화.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는 홍시, 매화, 연꽃, 소나무 등 다양한 문양의 백자들이 태어났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아주 감탄스럽습니다. 아주 뭐 정말 예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에서 구워낸 것은 적어도 우리가 질박하다랄까요? 또 보통 우리가 도자기를 깨끗한 그 소복을 입은 아주 그 부잣집 맏며느리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 질박하고 어떤 그 소박한 정겨운 맛 이런 것은 역시 재래식 방법으로 우리가 구워내야만 그런 어떤 맛깔은 어떤 그 텍스처랄까 그런 마취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오늘 탄생한 작품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피며 골라내는 이망택 명장. 완벽하지 않은 작품은 가차 없이 곤란에 깨트린다. 깨져야 될 게 깨지는 거니까 속은 아니라 속이 시원하지. 도자기 공예 부문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조선 백자의 진사 기법 재현을 위해 35년을 바친 이망택 명장. 전통의 맥을 이어 발전시키는 그의 노력이 있기에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네, 우리가 언제나 도예인들의 그런 자료 화면들을 보면 언제나 그 깨는 네. 그 모습을 꼭 담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로는 되게 안타깝고 막 마음 아프고 한데 예술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완벽하지 않으면 남겨놓을 수 없다라는 정신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석점 나왔구나. 이거는 성공한 가마다. 네. 그러셨는데 기준이 어떠세요? 네, 일반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사진을 찍는 사람이나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빛이 많이 들어온 사진이라든지 눈을 감고 찍은 사진 우리가 취하지 않듯이 여기서도 도자기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작가가 내려고 했던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왔다든지 덜 익었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서른 거죠. 또 도자기가 일그러졌는데 불 속에서 일그러졌는데 아주 혐오스러울 정도로 일그러졌다든지 또 제티가 묻었는데도 제티가 너무 심하게 묻어서 보기에 아주 정말 불편하다든지 깨져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못 쓰는 거죠. 네. 그 선생님 그 진사 기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공기, 물, 뭐 온도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네. 그 또 전통 기법을 또 고집을 하시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어렵지 않나요? 더 어려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계시지 않나요? 그 뭐 요즘은 기계 가마도 있고 그런데 온도 네. 조절을 더 잘 할 수 있는 근데 꼭 굳이 전통 재래 방법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네. 네, 있습니다. 네. 전통 가마를 고집하는 이유가 아주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전통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는 어딘가 아주 완결하고 완숙된 단계는 아니지만 어딘가 약간 미완된 속에서 아주 질박하고 소박한 그런 우리나라 이 옛사람들의 어떤 정서랄까 이런 한국인들의 마음을 따뜻히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전통 가마에 반한 개념이 만약 기계식 가마거든요. 뭐냐면 전기
또는 저 석유, 경유, 또 뭐 가스 가마 이런 이 것을 전부가 우리가 기계식 가마라고 하는데 그런 가마에서 본 거는 아주 깨끗하고 정갈한 도자기가 되는데 뭐 정겹다거나 이런 그 표면이 질박하다든지 소박하다든지 이런 데서는 좀 떨어지죠. 네.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진사 같은 거는 전통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만이 아직도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또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한다라는 게 어떤 예, 의미입니까? 고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도자기와 정말로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고 같은 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원래부터 도예가의 길을 걸으신 게 아니시고 원래는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길을 바꾸시게 됐으며 또 분명히 집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예, 당시엔 뭐 반대를 한 정도가 뭐 아주 대단했죠. 아, 예, 1972년도에 제가 4교시 수업을 끝나고 이제 교무실로 들어왔을 때 조선일보라고 신문을 기억해요. 네. 거기에 운보 김기창 선생님 또 이당 김은호 선생님이 그